메르세데스는 인터라고스에서 진짜 복수를 노리고 있어요. 단지 페라리랑 레드불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저질렀던 실수들을 되돌리기 위해서요. 맥라렌에선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기술만큼이나 심리전도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각자 전략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타이틀을 놓고 싸운다는 압박을 어떻게 다룰지가 관건이죠. 그런데 그걸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해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전 포뮬러 1 대표였던 버니 에클스턴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이미 페라리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프레드 바세르 페라리 팀장은 스쿠데리아를 이끌기엔 너무 약하다고요. 뒷이야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레이스는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해요.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세요. 메르세데스는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방역입니다. 오스틴과 멕시코에서 두 번의 힘든 주말을 보낸 뒤 토토볼프가 이끄는 팀은 단지 성능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에서 페라리에 가졌던 우위를 증발시켜버렸어요. 지금은 양대 거인이 단지 한 포인트 차로 붙어 있고 레드불도 메르세데스를 9포인트 뒤쫓고 있죠. 네, 두 번째 경쟁이 이렇게까지 치열했던 적이 없었고 메르세데스는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토토볼프는 우린 아직 경기를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네, 이 발언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컨스트럭터 두 번째는 명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네, 자존심뿐 아니라 자금, 내부 동기부여, 네, 2026년을 위한 영향력까지 걸려 있거든요. 자, 볼프는 인터라고스가 복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브라질 트랙은 전통적인 레이아웃과 예측할 수 없는 조건 덕분에 준비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을 확실히 가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네, 스프린트 포맷입니다. 자유 연습이 단 한 번이고 그 뒤 바로 예선이 있으니 어떤 실수든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최근 메르세데스는 바로 이런 디테일에서 흔들렸어요. 레이스 페이스든 타이어 읽기든 말이죠. 실수할 여지도 거의 없어요.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라 보여줄 때예요. 드라이버들에게도 압박이 와요. 조지 러셀은 현재 챔피언십에서 4위, 내 위이고 258포인트를 쌓고 있어요. 팀의 핵심 이름으로서 책임감이 크죠. 시네키미 안토넬리는 7위, 7위로 97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성을 증명하고 실수를 줄여야 해요. 이 두 명 모두 잠재력은 충분해요. 하지만 지금 메르세데스가 전환기와 재창조의 시기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특히 중요해요. 안토넬리에게 이 브라질 그랑프리는 상대적으로 낯선 트랙이고 비예보도 있어요.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유럽 밖의 트랙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온 걸 보면 팀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를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메르세데스는 아직 이 싸움을 이길 힘과 구조가 있어요. 하지만 집중력 없고 실행이 부정확하고 전략적 선택이 틀리면 어떤 작은 실수라도 챔피언십 포디움을 잃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말 속엔 자신감이 담겨 있지만 트랙은 일관성 없는 팀을 용서하지 않아요. 만약 진짜로 2025년을 고점으로 마감하고 싶다면 지금이 답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성과로, 결과로. 맥라렌이 지금 겪고 있는 건 사실 모든 포뮬러 1 팀이 꿈꾸는 딜레마예요. 자, 두 명의 드라이버가 엄청나게 경쟁적이고 둘 사이의 격차가 겨우 한 포인트예요. 랜도 노리스랑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2025년 끝을 향해 가는 지금 두 사람 모두에서 우승은 물론이고 이제는 첫 월드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에 없던 거고 또 매우 미묘해요. 어떻게 각자가 대응하느냐가 누가 트로피를 들고 나갈지 결정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시즌 접근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피아스트리는 테스트에서 전년도와 같은 마인드로 들어갔어요. 프로젝트의 꾸준함과 팀의 성장 곡선을 믿고요 라고 했고, 노리스는 약간의 준비 방식과 접근 방식 변화는 있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나 스스로 조금 더 성숙해졌어요 라고 했죠. 그럼에도 둘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결국 팀과 나를 위해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두 사람 사이의 대비예요. 노리스는 좀 더 목소리가 크고 자연스럽게 팀 리더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요. 반면 피아스트리는 더 조용하고 하지만 퍼포먼스와 꾸준함으로 반응하면서 젊은 드라이버치고는 놀랄 만큼 냉정해요. 둘 사이 한 포인트 차이는 단지 기록상의 균형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강점을 얼마나 최대한 활용하느냐의 차이 같아요. 그럼 여기에 맥라렌이란 팀의 저 역할이 추가됩니다.
팀은 내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한쪽을 노골적으로 우대해서는 안 돼요. 네, 적어도 두 사람이 순위표에서 이렇게 가깝다면 그렇죠. 자, 전략 실수 하나, 해석이 잘못된 팀 오더 하나면 분위기가 빠르게 식을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괜찮아 보여도 포뮬러 1은 자존심, 야망, 그리고 밀리미터 차이로 움직이니까요. 맥라렌은 이미 컨스트럭터 챔피언 타이틀을 확보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선 팀이 이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자유는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지금 걸려있는 건 단지 한 사람의 타이틀이 아니라 다시 크게 싸울 수 있는 팀이라는 이미지예요. 지난 몇 년간 재정비하고 드디어 뭔가 크게 다시 노리고 있는 팀이니까요. 결국 어떤 결말이 오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이번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들의 커리어에도 팀의 미래에도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리고 참고로요. 이 경쟁이 겉보기보다 더 치열하다는 걸 이해하고 싶다면 제가 시즌 내내 노리스와 피아스트리가 놓친 포인트들을 분석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미리 말하건대 몬차가 그 큰 악역은 아니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 연중 작은 결정들이 지금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카드 링크 남겨둘게요. 나중에 꼭 확인해보세요. 버니 에클스턴은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던졌어요. 특히 페라리에 관한 이야기일 때는 더더욱요. 이번엔 표적이 두 명이었죠. 프레데릭 바세르와 루이스 해밀턴. 그에 따르면 페라리는 리더가 권위적으로 이끌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페라리는 독재자가 필요하다. 바세르는 너무 약하고 독재자가 아니다. 라고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에클스턴의 말은 권위와 내부 문화의 문제를 지적해요. 그의 시선에선 페라리는 모두가 의견을 내고 누구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페라리 안에선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페라리어를 써야 한다. 모두가 간섭한다. 이 말은 수십 년간 팀의 잠재력을 갉아먹어온 내부 정치 문화를 향한 분명한 비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해밀턴에 대해서도 한층 날선 말을 했죠. 그에게는 이 결합이 재정 마케팅 프로젝트처럼 보인다고 했고 해밀턴이 마라넬로에서 이미 실패했다고까지 단언했어요. 그는 지난 10년간 최고의 드라이버 중 하나지만 최고는 아니다. 이처럼 직격탄을 날리면서 말이죠. 물론 버니의 발언은 그가 지금은 공식 직책에 없지만 아직도 패독 내부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되기엔 어려워요. 실제로 바세르는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어요.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지지가 있긴 하지만 그의 스타일이 과거 페라리를 이끌던 인물들, 예를 들어 장토드 같은 과는 확연히 달라요. 그 질문이 남아요. 이 모델이 페라리를 다시 정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해밀턴 쪽도 마냥 편치 않아요. 지금까지 결과가 투자나 기대를 정당화하진 못했어요. 버니가 불을 더 지피면서 분위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원래라면 역사적 제휴가 될 뻔했던 이 조합이 현대 페라리에게는 또 하나의 좌절장이 될 수도 있어요. 스타를 데려오고도 그들이 빛날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팀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니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그가 과하게 몰아붙인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았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시고요. 알림도 잊지 마세요. 설명란에 모든 출처 나와 있고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결승선 채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